안녕하십니까. 3주차 기초인문 두 번째 시간 용익물권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유권 하나만 봤죠. 소유권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토지 소유권의 범위 기억나셔야 되고요. 상린관계와 주의토지토행권 기억나셔야 되고요. 취득시효 중에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또 첨부 중에 부합, 건물 증축 뭐 이런 거 기억나시면 되고요. 공동소유 세 가지 형태, 공유, 합유, 총유가 어떤 거다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용익물권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타인의 부동산을, 즉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앞에 땅지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 두 놈은 타인 토지만을 객체로 하는구나 이렇게 되죠. 반면에 전세권은 타인 토지 또는 건물을 객체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용익물권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권리가 아까 어떤 특징이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인가 그 정도를 입문 과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상권은요 이렇게 돼 있죠. 타인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싸잡아서 보통 지상물 이렇게 부릅니다. 공작물, 주차타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나대지예요. 근데 이 땅을 을이 건물을 지어서 뭐 음식점이라든가 뭘 하고 싶어요. 그럼 땅을 보통 사가지고 건물 짓잖아요. 근데 을이 살 돈은 없어요. 그럼 갑으로부터 땅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땅을 빌리는 게 뭐예요? 임대차죠. 자, 그러면 을이 갑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한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 땅을 빌린 사람, 물건을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임차권제가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 즉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즉 을은 임차권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혹시라도 중간에 갑이 땅을 팔아버리면, 땅을 매매해버리면, 기억나세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을은 이 채권인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을 못해요. 따라서 병이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반환하라 그러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땅을 사용 수익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을은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말고 강력한 물권, 임차권보다는 강력한 물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련된 게 지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지상권의 법률관계는 나중에 토지 임대차 법률관계하고 대단히 흡사해요. 대단히 흡사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을이 만약에 이 땅에 갑과 계약을 맺고 지상권을 갖고 있다면 지상권은 임차권인 채권인 임차권과는 달리 물권이니까 물권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투지사 병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을은 갑하고 체결한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지상권 존속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나 이 지상권 존속기간 아직 20년 남았다. 나 20년 더 사용할 거야. 라고 주장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마련된 권리가 지상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 토지를 직접 사용 수익하는 권리고 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뭘 소유하려고? 지상물 소유. 결론적으로 을이 만약에 갑과 계약을 통해서 토지에 대해서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다면 플러스 뭐도 갖고 있게 돼요? 지상물 소유권도 갖고 있게 되니까 을은 권리를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갑소유 땅에 대한 지상권과 그 땅 위에 있는 건물 소유권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 이때 을의 목적이 뭐였어요? 건물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갑소유 땅 위의 건물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목적은 요 소유권이 목적이에요. 그죠? 소유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 수단이 되는 권리가 지상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소유권, 건물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과 타인 토지에 대한 지상권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목적이고 하나가 수단이라면 목적인 권리를 주된 권리, 수단인 권리를 종된 권리 이렇게 불러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지상권이라 한다. 특징,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죠. 두 번째,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지상물 또는 수목까지 포함하죠. 물론 농작물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 즉 농작물은 제외됩니다. 농작물은 건물도 아니고 공작물도 아니고 수목도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농작물, 즉 경작이 되는 식물 소유 목적 지상물, 쉽게 말하면 경작 목적 지상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처분권은 없죠. 그 타인 토지를 사용하다 보면 경계선 부분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상린관계를 적용할 것이고요.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당연히 성립 존속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과 계약을 맺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갑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더라. 근데 아직 건물을 안 지었다. 그럼 을은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즉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성립하고 존속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을이 지상권을 가진 상태에서 2년 뒤에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럼 그 2년 동안은 지상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이 존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상물, 건물 같은 거의 현존, 지상물이 현재 존재할 것, 요거는 지상권의 성립요건 도 아니고 존속요건 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존속요건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기존 또는 현재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 존속하잖아요. 요건 이해가 되시죠?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시험 지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시험 지문에서는 지상물의 현존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존속 요건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3번, 지상물에 대한 권리와 지상권은 당연히 별개의 권리죠. 지상물에 관한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이잖아요. 건물 소유권. 건물 소유권과 갑소유 땅에 대한 지상권은 당연히 별개의 권리죠. 다만 주종의 관계가 있을 뿐이죠. 독립한 권리입니다. 자, 지료 꼭 지급해야 되는가? 민법에서는 지료를 꼭 줘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4번. 토지 사용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갑과 을이 갑소유 땅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무상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지료지급 즉 유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나중에 보시게 되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나와요. 이 법정지상권은 유상입니다. 당사자,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서 계약을 통해 성립한 지상권, 이걸 약정지상권이라고 하겠죠. 약정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어요. 약정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법률 규정을 통해 성립하는 지상권은 유상으로 합니다. 유상. 조금 이따 볼게요. 법정지상권이 어떤 건지. 자,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 토지이고 당연히 그 토지, 일필토지의 전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도 무방하죠. 나아가 지표는 사용수익을 안 하고 지상, 지하 특정 공간만 사용수익할 목적의 지상권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송전탑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송전탑 설치하고 여기 송전탑 설치를 해요. 그리고 송전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앞불사 그 송전선이 갑소유 땅 지상 30m 위를 통과해. 근데 30m는 갑소유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 결국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갑소유 땅 위 지상 한 25m부터 한 35m까지를 사용 수익할 필요가 있죠. 요걸 위해서 마련된 게 구분지상권이라는 거예요. 타인 소유 토지에 지표는 사용 수익하지 않고 지하, 지상, 특정 공간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이걸 뭐라 한다? 구분지상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객체는 타인 토지, 일필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나아가 그 일부에는 토지 상하의 특정 공간만 사용 수익이 가능하고요. 그럴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이라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지상권을 팔아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 지상권에 기초해서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사망을 해요. 그럼 상속인들은 요 건물 소유권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상권까지도 상속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상속인들이 건물 소유권만 상속을 받고 지상권 상속을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무단 건물이 돼버립니다. 그죠? 땅에 대한 아무런 정당한 권리가 없는 건물이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지상권도 상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상권은 재산권이고 당연히 지상권 팔아먹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알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상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계약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죠. 법률행위. 다만 부동산 물권이니까 186조가 적용이 돼서 반드시 뭐 해야? 지상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그래서 갑소유 땅의 지상권을 계약을 통해 취득하려면 을이 그 갑소유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한 취득이란 지상권 설정 계약,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법률 행위죠. 플러스 지상권 등기 함으로써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지상권 취득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좀 전에 봤던 상속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상권은 명문 규정,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관습법. 법정상권이란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또는 대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이 법정상권입니다. 그 법정상권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를 그냥 법정상권이라고 부르고 밑에 것을 관습법상 법정상권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자, 그 중에 법에 규정이 있는 거 민법이 두 개가 있어요. 305조하고 366조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하나만 간단히 생각해보고 잊어버리겠습니다. 305조. 갑소유 땅이 있고요.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을이 요 갑소유 건물에 건물 전세권을 갖고 있어요. 건물 전세권. 그러면 이 갑은 뭐가 되냐?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 소유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설정이란 건 어떤 권리를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권리를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갑이 자신 소유 건물에 을에게 전세권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설정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건물에다 전세권을 설정을 해줘요. 자, 요 상태에서 갑이 땅만 팔아요. 땅만. 땅만 팔아. 땅만. 건물은 안 팔고 땅만 팔아. 그러면 땅 소유자와 땅 소유자 병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이때 건물 소유자 갑은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땅을 팔아버렸으니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죠.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은 땅에 대해서 아무런 정당한 권리가 없는 건물, 즉 무단 건물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은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이 건물 소유자, 즉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305조 법정상권입니다. 땅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어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이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세 번째, 땅이 팔려요. 땅의 특별 승계인. 매수인 생각, 양수인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양수인. 이때 토지 양수인 병은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게 305조 법정상권입니다. 자, 법정상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이 소유자가 같아. 이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문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어찌어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따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다면 좋겠지만 안 했을 때
결과적으로 건물은 무단 건물로서 철거가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때 그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런 걸 법정지상권이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법정지상권은. 특히 판례가 어려운 게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 판례가. 따라서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지상권 취득 방법 중에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이 없어도 법에서 또는 대법원이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 이런 걸 싸잡아서 법정상권이라 하더라. 라는 거 정도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법정상권이 저당권 관련된 366조인데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에서 또 하나 개념 잡아야 될 게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계약기간을 말하는데요. 물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존속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권리나 계약의 기간을 존속기간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이 존속기간은 권리 또는 계약의 존속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원칙이 당사자 약정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는 거예요. 존속기간이란 건. 다만 국가가 이 존속기간을 제한을 하거나 또는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한 또는 보장. 국가가. 민법상 권리나 계약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정을 하는 게 대원칙이다. 다만 국가 입장에서 권리나 계약의 특징을 보고 그 기간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을 때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은 그 조문의 형식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최장기간은 당사자가 권리나 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못한다. 몇 년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합니다. 이게 최장기간이에요. 따라서 최장기간이란 기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기간. 법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당사자가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정하면요. 그 기간을 10년으로 단축시켜 버립니다. 이런 걸 최장 존속기간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최단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되 약정, 단 그 기간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몇 년보다 짧게 못한다. 만약에 이거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하면 그만큼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최단 존속기간은 국가가 기간을 보장해 줄 때 최단 존속기간을 규정하게 됩니다. 지상권이 바로 최단 기간이 규정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할 때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즉, 이 기간 이상으로 정해라. 30년 이상으로 정해라. 15년 이상으로 정해라. 5년 이상으로 정해라. 만약에
당사자가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해버린다. 예를 하나만 봅니다. 수목소유 목적. 갑소유 땅에 나무를 식재하여 그 나무를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계약할 때 그 기간은 30년 이상으로 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30년, 31년, 32년, 50년, 60년, 100년 30년 이상으로 정해라. 그런데 수목소유 목적 지상권을 계약하면서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만약에 그럼 기간은 30년으로 연장한다. 이런 걸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지상권은 국가가 법이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적어도 30년 이상 이렇게. 반면에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어요. 지상권에는. 어쨌든 민법상 존속기간이라는 건 권리나 계약의 기간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하되 국가가 그 기간을 제한하거나 보장을 하게 되고 제한할 때는 최장 존속기간을 규정하게 되고 보장할 때는 최단 존속기간을 규정하게 된다. 최장 존속기간은 이런 형식으로 규정이 된다. 몇 년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 단축을 했을 때는 그만큼 연장한다. 이런 식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 기초입문과정에서 이걸 명확하게 머릿속에 뼈대를 세워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지상권은 뭐다? 최단 존속기간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수목 가지고 최단 존속기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보자.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하고 즉 30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거보다 단축을 시키면 20년으로 정했다면 30년으로 연장하고 있구나. 이런 걸 최단기간이라 한다. 민법상 권리 또는 계약의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과 최장기간 두 가지가 있더라.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최장기간은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자, 영구무한의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또 지상권을 계약하면서 기간을 설령 정하지 않아도 지상권의 경우에는 법에서 기간을 정해줘요. 법정기간.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법에서 기간을 정해줘요. 예컨대 수목소유 목적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0년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상권 계약을 하면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해주는데 그 법정기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는데 어떤 지상물을 소유할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는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목소유 목적 이렇게. 그럼 기간은 3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플러스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2항이죠. 지상권 계약만 했지 그 땅에서 어떤 지상물을 소유할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15년이 됩니다.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지상물의 종류와 지상권의 존속기한은 정하지 않았어. 자,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한 경우. 두 번째,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했다면 그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이거나 15년이거나 5년이 기간이 되는 거고요. 기간도 정하지 않았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다면 15년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고 있더라. 지상권에서는. 근데 다른 곳에 가면요. 당사자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로 보고요. 언제든지 당사자가 그 권리나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지상권처럼
법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지상권처럼. 나중에 전세권이나 임대차 가면 기간 약정이 없는 걸로 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권리나 계약으로 보고 여기까지. 그 다음 그 결과 언제든지 권리나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상권의 설명이 좀 많아졌는데 존속기관관에서 두 가지 뼈대를 세워두시는 거예요. 존속기관에서 두 가지 뼈대. 하나는 최당, 최단 개념 구별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가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두 갈래.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지 않고 당사자가 언제든지 권리나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갈래로 가게 됩니다. 존속기간을 정해서 법정기간으로 가는 게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고요. 소멸시키는 게 전세권과 임대차입니다. 이렇게 뼈대를 존속기간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뼈대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갱신이 나왔어요. 갱신이란 건 재계약을 말하는데 여기도 뼈대를 좀 세울 게 있어요. 존속기간 봤고요. 갱신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정갱신하고, 약정갱신하고 법정갱신이 있어요. 법정갱신은 다른 말로 묵시의 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 불러요. 묵시의 갱신, 묵시적 갱신. 약정갱신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거야, 합의. 갱신 합의. 법정갱신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법정갱신이에요. 일단 민법에는 권리나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약정갱신과 법정갱신, 즉 묵시의 갱신이 있는데 이게 묵시의 갱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갱신. 들어보셨죠? 자동갱신의 말이 더 편하죠. 근데 이제 법에서는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특히 법정갱신은 그 법정갱신의 요건 및 그 효과가 다 다르죠. 이 법정갱신은 우리 시험 범위에는 건물전세권에 있고요.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건물전세권에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민법상 임대차에 묵시의갱신이 있고요.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4가지가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달라요. 공통적인 효과는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세부적인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구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입니다. 갱신 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있고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있습니다. 근데 갱신 청구권에 의한 갱신은 하나가 더 결합이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자, 갱신 청구권 및 지상 매수권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이건 뭐냐 하면 한쪽 당사자가 기간이 끝날 때 갱신해달라고 청구를 해요. 재계약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NO! 그러면 그래요? 그럼 건물 사세요. 이게 지상물 매수권이고요. 갱신 청구권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상물 매수권은 거절을 못해요. 무조건 사야 돼요. 한쪽이 갱신해 주세요. 상대방이 yes 그럼 약정갱신으로 가겠죠. 근데 상대방이 no 그러면 그래요? 이거 사. 뭐 사야 돼요. 거절한 사람이.
따라서 요거는 갱신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에요. 즉, 저놈이 갱신을 청구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저놈이 사라는 걸 무조건 사야 되니까 심지어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갱신의 심적 강제 또는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부르는 갱신 청구권 및 지상 매초권이 있는데 요게 지상권하고 토지 임대차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두 군데. 지상권과 토지 임대차. 반면에 요거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갱신 요구권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갱신 청구권이라고 자꾸 틀리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갱신 요구권의 갱신입니다. 자, 그럼 정리.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갱신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약정갱신과 법정갱신 두 가지가 있으며 조금 독특하게 갱신의 심적 강제 수단이라는 게 있고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에 가면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한 것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 결과적으로 권리나 계약을 갱신할 때 4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어디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효과는 무언가 이거를 앞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구별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상권에는 당연히 합의갱신은 당연하고 이건 당연하고 법정갱신은 규정이 없고요. 법정갱신은 4가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갱신 요구권, 갱신 청구 요게 있습니다. 지상권에는 요 약정갱신하고 갱신의 간접적 강제 요 2가지가 갱신 방법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83조예요. 약정갱신은 뭐예요? 당사자가 계약으로 갱신하는 거죠. 반면에 간접적 강제 수단이라고 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지상물이 현재 남아있다면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죠. 갱신을 원하지 않아. 그 거절을 해 갱신 청구로. 그러면 지상권자는 그래? 건물을 사라. 이거는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사야 돼요. 밑에 보겠습니다. 기업, 지상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권이 남아있을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으니까 설정자가 응해서 계약을 해야 갱신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 기업, 설정자가 거절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니까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사야 된단 말이죠. 즉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을 사라고 청구하면 토지 소유자는 거절 못하고 무조건 사야 되니까 설정자가 사라는 일방적인 청구에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된 이런 권리, 이런 일방적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형성권. 지상권자가 일방적으로 사라고 청구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형성권이란 건 일방적 권리예요. 일방적 권리. 일방적 권리를 형성권이라 한다. 이렇게만 일단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41번의 답이었었죠. 지상권에는 묵시의 갱신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상권의 의의가 되고 특징이 되고 특히 지상권에서 민법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중요한 개념 2개. 존속기간 및 갱신이라는 개념을 받고 존속기한은 최장, 최단 2가지 형태가 있고 갱신은 4가지 형태가 있다.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마지막으로 갱신 요구권. 4가지 형태의 갱신이 있고 이게 각각 어디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를 앞으로 공부하시는 거 그게 핵심이 됩니다.
효력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지상권 소멸도 안 봐도 되고요. 특수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분묘기지권만 개념을 좀 잡겠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갑소유 땅에 을이 묘지를 설치해서요. 분묘. 묘지라고. 이 분묘를 을이 소유를 해요. 분묘도 소유권 인정이 돼요. 설치한 자가 소유합니다. 그리고 을이 이 땅에 분묘 기지권이라는 지상권 비슷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상권은 남의 땅에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잖아요. 그런데 이 분묘는 건물도 아니고 공작물도 아니고 수목도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규정이 없어. 민법상. 대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면서 엔드 분묘에 대한 수호라든가 봉사라든가 제사 등을 위해서 분묘기지, 요 분묘기지는 분묘의 바닥면을 말합니다. 여기 분묘기지예요. 및 주위의 땅, 주위의 땅, 공지. 절하고 그러려면 주위 땅까지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고 엔드 그 분묘에 대한 제사나 수호나 봉사를 할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된 바닥면인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특수한 지상권이 분묘기지권이 됩니다. 자, 이 분묘기지권은 개념이 이렇게 잡고요. 어떻게 취득하는가 세 가지만 오늘 생각해 봅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 가장 깔끔하죠. 다시 말해서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죠. 나머지 두 개가 법률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죠.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은 당연한 거고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분묘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겠죠. 문제는 이제 니은하고 디귿인데요. 니은은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분묘를. 단 이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어야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설치한 거예요. 어쨌든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라는 게 판례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갑이 이 갑소유동이 땅이에요. 자기 땅에 아버지 묘지를 설치해요. 분묘 설치. 그럼 분묘를 소유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분묘기지권이 필요 없죠. 자기 땅이니까. 근데 갑이 이 분묘에 대한 이전 특약 없이 땅만 팔았을 때 땅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마치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상권 등을 인정해 주듯이 똑같이 갑소유 땅, 갑소유 분묘였었는데 갑이 땅을 팔아먹음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 분묘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걸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분묘기지권은 봉분의 형태가 공시방법이에요. 봉분의 형태가 등기 같은 거 불가합니다. 봉분의 형태가 공시방법이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어떤 원리고 어떤 경우에 취득하게 되는가 정도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간섭법상 법정사건은 넘어가겠고요. 여기까지가 기초입문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상권이라는 권리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개념들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앞으로 기본 공부하실 때 조금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용익문권인 지역권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권은요,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대단히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지역권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되니까 얕게 공부하시면 돼요. 깊이 말고. 지역권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